TV 김재구입니다. 지금은 이준석 당대표 되고 이제 뭐 우리도 축하를 드렸는데 TK 지역에서는 지금 이게 이준석 당대표에게 반란이 시작됐다. 이런 언론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여론조사가 선택한 이준석 당대표 당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당 투표에서는 이후에 그쳤어요. 거의 한 4% 가까이 나경원 후보가 선방을 놨고 사실 당대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TK 지역의 한 의원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일부 당원들이 이 대표를 혼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전당대회 결과에 고스란히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데 중요한 것은 실제 강성 보수 지지층이 모여있는 TK 지역 당심은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반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다 축하합니다. 시간이 좀 흘러갈수록요,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잘 리드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지난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가지고 26세 나이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대표. 근데 이 대표가 2016년 탄핵 사태 당시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나갔죠. 그리고 바른정당을 창당하고 또 거기에서 또 계속 이준석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늘 발맞추어 다녔어요. 자, 그런 행보를 보인 데 대하여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이제 대구 경북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이후에 그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것을 걸쳐 가지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 대통합 명분으로 미래통합당에 들어오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난 3일 날인가요? 대구 합동연설위에서 저를 영입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하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 이제 조금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당원들은 끝내 그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반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전당대회 결과 이 대표는 70% 당원 투표에서 37.41%의 지지율로 40.93, 그래서 41%를 얻은 나경원 후보한테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합산은 뭐 30% 여론조사가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58%를 얻은 누구죠? 예, 우리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제치고 이제 합산으로 하니까 당선이 되셨는데 국민의힘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차이를 후보별로 놓고 보면 나 후보는 약 12포인트, 그리고 주 후보는 약 9포인트 반에 이 대표는 21포인트가 차이가 났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합산을 한 결과. 그런데 TK 지역에서는요, 이 대표가 당장 당 수장으로 선출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탄핵의 강을 넘은 것으로 단정짓기엔 이르다.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K 재선 의원은 이렇게 말하죠. 대구 민심을 들여다보면 유승민계 인사들에 대한 배신 딱지가 여전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못마땅한 것을 이제 표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당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사람들이 탄핵 정당론을 주장하면서 면책을 얻기 위한 술수로 비춰질 뿐이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당원들이 지금 반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당심을 잡으려는 노력을 정말로 여기서 기울여야지 당심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의해서 그냥 대한민국 민심에만 모든 걸 쏠리게 되면 당원들은 반란이 더 거세질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어차피 뭐 이준석 당대표가 됐으니까 국민의힘 잘 돼야죠.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얼만큼 그런데 그 본인의 유도리 또 그 리더십 이런 것을 보여줄지 그게 이제 앞으로 주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TK 지역이나 또 충청도 지역에서도 이제 반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충청북도에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그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 보수당파, 쉽게 말해서 유승민, 하태경 등 이런 차기 대권 주자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대권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정치권에 따르면 이미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아주 고무가 됐다는 거예요, 고무. 그리고 조만간 출마 의사를 밝힐 그 하태경 의원은 그동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걸치면서 이준석 신임당 대표와 정치 궤적을 함께 해왔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정치 얼마 그냥 가까운 과거에 이런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당원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한 거의 4% 가까이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30%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것을 먹였기 때문에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셨고 어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90% 당원 투표다, 10%가 여론조사다. 그렇게 됐으면 얘기할 거 없이 주호영 전 대표가 단일화를 안 했을지라도 그것은 나경원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룰을 그때그때 달리 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자 이미 이제 문을 건너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됐으니까 그분이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잘 굴러갈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준석 신임 당대표를 유승민계로 분류하고 당선될 경우 향후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 메시지를 건네면서 다시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를 향해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하나가 돼서 난 여기서 이렇게 풀이가 돼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대선을 승리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뭉치자 이런 말도 여기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그저께죠. 페이스북에 우리 정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국민과 당원의 마음이 새 지도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선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이분이 또 계속 이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정치의 새 지도부의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준석 대표 선출로 탄력받은 유승민 전 의원은 아마도 다음 달 초순 캠프를 꾸민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사무실 캠프를 꾸미고 본격적으로 대선 비전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랍니다. 제일 아주 맨 처음에 먼저 이분이 사무실 꾸미고 대통령 공약 비전까지 다 밝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전체적인 통합 야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밖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지금 8월 말 9월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은 다음 달 초순에 캠프 차리고 비전까지 발표한다고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제 자신 있다. 당대표는 이준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 대표적인 경제통합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이런 모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측근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공약만큼은 그 어떤 참모진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한 줄 한 줄 본인이 정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제 뒷배가 튼튼하니까 이제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유승민 전 의원. 그런가 하면 또 부산 3선 하태경 의원도 이번 주에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자, 이 두 분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는. 아직 홍준표 의원은 복당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을 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떻게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느냐, 그리고 야권 전통합으로 가겠느냐, 이런 것도 관건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가만히 계시다가 오늘인가요?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앞으로 뭐 그다지 뭐 큰 내용은 없었고, 앞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에 좀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치는 생물이라서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뭐 이준석 당대표 열심히 해서 정말 그 구력 있는 정치인, 숙성 있는 정치인한테 잘 좀 연대해서, 네, 배울 건 배우시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하태경 의원도, 유승민 의원도 다 탈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 뭐 미래통합당 또는 새로운 보수 이런 데 공동대표를 쭉 맡아오면서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유승민, 하태경. 거기에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같이 왔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이분들은 전부 다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쭉 정치를 함께 동업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대선 도전을 앞두고 친분이 두터운 이준석 대표와 교감한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었죠. 선거 한참 진행될 때도 그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단 말이죠. 이처럼 세보수 당파의 대권 행보가 지금 발빠르게 가스화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뭐 비공개로 이준석 대표가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 최재형 등 외부 인사 영입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는 뭐 권력이 쥐고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선거를 주도했을 때, 당 경선할 때하고, 자, 이번에 할 때도 룰을 정확하게 정했으면은 이런 사달은 안 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TK 충북 또는 충남 그 당원들의 반란이 지금 수면에 떠오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김기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천하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한 작업에도 소홀하지 않겠다. 홍준표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링 밖에서 등단을 준비 중인 윤석열 총장,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에 대하여도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 만드는 겁니다. 환영의 꽃다발 준비하기를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 김기현 씨도, 당대표 이준석 씨도 기다리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또 도움을 좀 주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의 꽃다발 준비하고 있을게. 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똑같은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이준석 당대표하고 김재구는 이런 면이 리더십이 약하다는 거예요. 당대표가 되셨고 원내대표가 되셨으면 찾아가야지요. 그분들이 마음에 없어도 마음에 있게 어떻게든 모시고 오려는 그런 것을 국민한테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됩니다. 그 김종인 그분, 유승민, 하태경 이런 분들 눈치 보시고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한다? 요것은 좀 너무
아마추어틱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라도 한 분 한 분 만나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께서도 8월 말까지 기간을 주는데 그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서둘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대한민국이 이제 이준석 호로 이제 배는 일단 띄웠는데 이게 사실은 이준석 개인의 인기라기보다는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이 있었기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당심은 아직 이준석 당대표께서 그리 많이 얻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37% 정도 얻었는데요. 그러면은 63%는 이준석 당대표한테 호감이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하셔가지고 이 63%의 당심을 함께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된다. 아니, 당이라는 게 말이죠. 국민의힘 당이라는 당이 당원들이 못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를 찍는데 어떤 분들은 당원 100%로 해야지 어떻게 여기다 여론을 집어넣느냐 이런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민주당과 같은 물도 괜찮다 하는 분도 있고요. 원래는 당심 80% 여론 20%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격이 맞다. 당원들이 당을 운영하고 운영비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원은 뭐냐? 당원은 호구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 경선에서, 단일화 경선에서는 당연히 국민한테 물어볼 수가 있지만 당 대표 찍는데 당원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을 30% 준다. 그것도 이게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역풍이 들어왔다는 말도 있어요. 민주당, 정의당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서 하면은 아마 그 표는, 그 지지율이 이준석 당대표한테 많이 가지 않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다 지나간 얘기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민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 이후에 친박 비박 일체의 낡은 보수, 내로남불의 낡은 운동권 진보 모두 물러나라는 것이 민심이었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나 지금의 윤석열 현상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개파 이익 같은 협소한 정치, 그리고 반패미 같은 갈라치기 정치에 매몰되기보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그것보다 공정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는 이준석 현상의 본질을 잘 갖고 가지고 정권 교체를 통한 그런 현상의 실현이 부디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파 이익이나 반패미 또 그런 갈라치기 여기에 매몰되어 정치하시면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당원들도 이번 전대에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 지도부의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준석 후보가 다 내려놓고 당대표를 하시게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도저히 김재구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 딱 발표할 때. 근데 이제 시간이 가고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을 버리겠습니까? 함께 가야죠.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얼만큼 잘 하시느냐. 너무 내 고집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지금도 계속
굽히지 않는 8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버스야 간다. 그래 당신들이 알아서 오시오. 요런 것은 걷어들이고 찾아가십시오. 한 분 한 분 만나세요. 그래서 꼭 이 나라를 위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꼭 윤석열 전 총장님, 안철수 대표님, 또 최재형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추미애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추미애 이분이 이제 아주 완전히 윤석열 전 총장 저격수잖아요. 근데 또 저격을 오늘 또 했네. 대선 출마 선언 다음 주에 한대요. 나오면 좋지요, 그 윤석열 총장 높은 지지율을 바람든 풍선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추 아줌마가.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대선을 완주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추미애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MBN 정은갑의 집중 분석이 나왔어요. 제가 집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전개했던 그 정도의 검증의 10분의 1만 해도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은 빵빵한 풍선이 금방 폭 터져버리는 그런 인기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추미애. 이 사람을 MBN에서 초대해가지고 불러서 이것저것 물어보던데, 나는 물어볼 가치도 없는 분 같은데 MBN은 그렇게 이런 분들한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재산을 거론하면서 2천만 원이었던 재산이 결혼 직후에 60몇 억이 됐는데 그 부인이 뚜렷하게 소득 활동을 한 것도 없다. 이렇게 짚어짚고 아주 그냥 이렇게 이 추미애 이분이 나는 관심법을 쓰면서 자기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말을 해요. 이거 언론에서도 이런 거 참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전혀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역대 이런 황제 후보가 어디 있었니? 윤석열은 아마도 2천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뭔 돈을 벌었느냐? 이걸 가지고 또 따져. 또 바리깡에서 자꾸 늘어져. 이 추 씨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수사 기소한 건 대통령의 인사권 개입한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추 씨가. 그러면서 사모펀드 혐의는 다 걸러졌고 남은 건 이제 자녀 입시에 관한 표천장 위조가 전부라고 이렇게 말을 짓거려요. 아니 지금 18개인가 몇 개 사건에서 11개가 전부 다 유죄로 판결됐는데 이따위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게 대통령 감입니까? 출마한대 대통령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국 사태에 대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과는 이미 조국 장관이 말씀한 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송영길 대표한테는. 그러면서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다음 주쯤에 내가 해가지고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 대선에 나오라고 하는데, 나 추미애를 대선에 나오라고 그렇게 나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말을 한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하고 다음 주쯤에 내가 선언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내가 봐도. 나오라 그래. 몇 프로 나오나. 아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대변인을 이제 이동훈 한겨레 신문인가요? 동아일보의 이제 논설 의원, 그리고 이상록 논설 의원, 이 두 분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임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두 투보로 꾸려가지고 아마 홍보 쪽으로 이제 이분들이 다 할 건데, 대선 캠프 대변인으로 이제 두 분이 맡은 거예요. 맡았는데, 두 분 다 기자 출신이고, 한 분은 동아일보 법조 팀장 시절에 윤 총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록, 기자는, 그리고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 의원은 윤석열
공부팀의 투톱 진용으로 갖추게 됐는데 이미 이제 조직은 웬만큼 이제 구성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할 때는 이것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에서 입당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기도 이제 세를 불리고 안철수도 불리고 이래서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도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마음을 완전히 굳히시면은 또 거기도 또 자기 나름의 조직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조율하는 것이죠. 그런데 윤 총장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상로 국무 담당이 대변인으로 내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부터.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홍보관이 지난 10일 날 13일자로 퇴직한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에 권익위의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바가 있고, 그리고 어쩌든 이 두 사람이 투톱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명실공히 한 조직을 완전히 완성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분이 BBK 이명박 대통령, 이 보도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지지율 변동을 주제로 석사 논문까지 쓰신 분인데요.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대변인 하시고 또 공부 담당도 맡으시고 그래서 잘 하시면 될 것이고, 이미 윤석열 총장 팀이 다 꾸려져 있는 상태고, 또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의 대표로 있고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제 문제인데 홍준표 의원도 빨리 복당을 하시든지 해서 또 당내에서 또 주자로 올라오실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당심은 홍준표 의원, 나경원 의원한테 많이 쏠리고 있어요. 당심은. 근데 그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그것을 유연하게 이끌어 가느냐. 그게 문제인데 여기 이제 조금 김종인, 유승민, 하태경 이런 프레임들이 거기 딱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될 것이다.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도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겠죠.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으로 시사를 해드렸고, 다음 시간 음악 시간이거든요. 예, 2시에 데이트.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음악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